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2월 11일 3살 버릇 8까지 간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뇌는 뭐든지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물은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아기가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서 어른들 보기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아기의 눈은 끊임없이 사물을 보고 뇌에 저장한다. 그 갓난아기가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그 아이들의 교육, 정서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키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천재로 만들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박종구 선생님이 얘기하는 관점에서는 3살 시절로 돌아가라. 다시 말해 태어났을 때부터 3살 때까지 또는 3살 때 그 무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또 내지는 의사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뭐예요? 어떤 면에서 전혀 판단력이라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온 모든 감각이 뭐 눈이나 귀나 오감으로 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오감으로 가 있는 그 아기들 영유아일 때 가장 중요하다. 아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쉽게 막 부부들까지 막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부부 싸움을 하거나 또는 말을 함부로 쓰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 아이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이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또 내지는 꿈이 있는 세상으로 그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가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요? 이제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고 판단하게 되는 게 그게 3살 무렵이다. 그래서 3살 무렵이 되면 이제는 뭐요? 이 받아들인 정보를 뭐 이제는 정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인 지식, 그동안은 뭐요? 보고 그냥 오로지 모든 걸 보잖아요. 보고 청각으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촉각으로 느끼고 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시기가 3살 때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때 바로 생기는 게 바로 왜다. WHY다.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이게 뭐예요이다. 대부분 아이들이 보면 뭐요? 이게 뭐예요? 볼펜. 이게 뭐예요? 이거 책.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왜 책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책이라면 책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책이라는 것에 대한 단순한 책 답을 원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적성이 풀리는데 우리들은 뭐 어른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유를 뭐요? 잊어버리거나 또는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가 세사무효별의 아이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박종구 선생님이 발견한 인체파동 원리를 왜 박종구 선생님은 가능했을까? 라는 특별한 관점에서 그 사람의 어떻든 하나의 어떤 차별, 남다름으로 보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어떻게 가능할 거냐? 다시 우리가 3살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면 된다. 또 내지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 왜라는 관점에서 왜 그럴까? 여러분들도 인체파동 원리 뭐 제 유튜브에 질문들 올리지만 저는 유튜브의 질문에 댓글에 제가 답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다만 안부 인사. 아이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뭐요? 예 반가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올리지를 마시라. 그냥 가볍게 올리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아픔의 무게를 뭐예요? 저한테 전달시키지는 말라는 거죠. 정말 아프면은 진짜 찾아가시고 또는 공부해서 내 아픔의 깊이와 뿌리를 발견한 다음에 뭐예요? 이거 자가치료가 가능하겠다. 그럼 하시고 또 내지는 자가치료로도 안 되겠다. 누가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면은 그 도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찾아가셔야 되죠. 그냥 거리가 멀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거는 핑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편하게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라.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강의를 하는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책이 나왔을 때 인체 파동 원리가 관점은 뭐예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또는 특정인이나 남창규만이나 이런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일반인이라면 또는 지구인이라면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다 할 수 있다. 왜? 이건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책을 봐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내지는 뭐 안 되더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시고 언제 어느 세월에 돼요. 뭐 한 얘기도 저도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 제가 이 인체 파동원리에 빠져든 세월만 해도 한 10년, 17년인데 그걸 어떻게 단번에 단수간의 속성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박정우 선생님이 비유로 항상 하는 얘기가 아이한테 갓난 아이한테 뭐예요? 칼을 주면 칼의 용도가 뭐예요? 이 칼의 용도가 양면성이잖아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살상용, 상대를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요리를 위한 또는 내지는 어떤 과일을 깎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칼의 의미는 뭐예요? 이런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자르기 위해서 하는 개념인데 아이한테 그거를 주면 뭐예요? 아이는 그걸 가지고 자기 몸을 찌르거나 상처를 주거나 상대를 해코지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칼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만이 올바른 목적으로 바르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누구는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것은 정말 아이한테 철부지 아이한테 칼을 주는 거와 같다. 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린아이란 얘기냐? 내가 철부지란 얘기냐? 뭐 이렇게 또 하면 또 얘기가 또 길어지겠니까 하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칼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한다면은 뭐 칼을 쓸 수 있는 칼에 대한 용도, 진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총을 사용한다라면 총을 무조건 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총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 주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교육을 하잖아. 또는 정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다. 그래서 기본적인 마음가짐, 출발이 반듯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제도권의 모든 교육은 뭐야? 암기식, 주의식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도 제가 하는 것도 뭐야? 그냥 여러분들한테 약간 날로 막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지식의 전달, 습득이라는 것은 이런 주입식, 이런 암기식의 방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청출어람이 될 수 없다.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그 속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그거를 틀을 깨려면 뭐예요? 항상 왜를 가지셔야 된다. 왜 남창규가 이런 인체 파동 원리를 또 내지는 유튜브를 강연을 하는지, 왜 또 똑같은 얘기를 매주 알코올 또 반복하는지, 또 집사람도 항상 하는 얘기죠. 왜 제발 박정부 언제까지 당신 입에서 박정부란 이름이 더 이상 안 나올 날이 언제냐라고 하지만은 이러한 인체 파동 원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원리의 출발 어떻게 알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진화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로만 딱 보여주면요 이게 뭐야 이런 식이 돼버린다. 또 결과만 봐가지고는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원리가 뭐냐?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래서 3살 무렵의 아이들에게는 발명한 에디슨처럼 도리어 1 플러스 1은 무조건 2가 이상한 거죠. 왜 1 플러스 1인 2인데 예를 들면 찹쌀떡 한 개를 합치면 뭐예요? 하나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찹쌀떡 한 개, 그 다음에 볼펜 한 개가 이런 왜 2개입니까? 찹쌀떡하고 볼펜이라는 게 같은 게 아니잖아요. 단지 개수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찹쌀떡이라는 거하고 볼펜은 같이 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무조건 2가 아닌 거죠.
예를 볼펜하고 볼펜이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러면 볼펜이 몇 자루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다. 이렇게 이건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볼펜하고 찹쌀떡 이러면은 뭐예요? 이거는 또 규정 지키기가 어려운 거지.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찹쌀떡하고 찹쌀떡 합치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잣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1 플러스 1은 2야. 외워.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왜 자꾸 쓸데없이 자꾸 토다냐. 왜 자꾸 삐딱하게 보냐. 그냥 암기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3살 아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어른들 생각에 귀찮다고 일하면 이지 뭐 어른한테 말대꾸야.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억누를 게 아니라는 거죠. 참 잘했다. 좋은 질문이네. 이렇게 칭찬하고. 근데 글쎄 왜 이일까? 한 번만 반문해 주면 된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액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게 아니니까 왜 이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글쎄 이러고 있으면 뭐요? 아이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로채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틀에다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왜 이게 그거 볼펜이에요? 그거는 말이야.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글쎄 하면 돼요. 글쎄 하면 뭐예요? 아이가 답을 스스로 찾는다. 다시 말해 또 그래도 아니면 뭐예요? 한 번쯤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지. 글쎄 너는 왜 뭐라고 생각하니? 왜 그거라고 생각하니? 또 그때 왜 이게 볼펜일까? 이렇게 한 번쯤은 의문형으로 물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냥 왜 그럴까? 또는 글쎄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면 된다.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면 그 아이는 항상 외가 습관이 되기 때문에 3살 버릇은 8까지 가서 천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말하는 뭐 자폐증이다 또 내지는 뭐다 하는 경우들은 뭐예요? 대부분 어떻든 천재들인 거죠. 이 기존의 틀,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요? 예를 들면 평면적인 삶이면 2차원적인 삶이 2차원적인 삶만을 고집시키는 거고 교육시키는 거고 3차원의 아이들은 2차원으로 어떻게 돼요? 자꾸 틀 속에 가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후회되는 거고 아쉬움이 남는 거지만은 뭐 또 설사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못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뭐다? 아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은 뭐요? 여러분들은 답을 주면 안 된다. 즉각적으로. 글쎄,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반문하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그 아이는 뭐요? 스스로가 답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이게 어찌 보면은 답을 안 주면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닌데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훈련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박종부 쌤이 말하는 그 지도자 교육에서도 원리 교육이 바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뭐요? 답을 안 주면은 안 가르쳐 준다. 또는 내지는 모르는구나. 또 내지는 별 볼일 없네. 배울 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하는 뭐 어떻든 뭐 지도자 교육을 받은데 어떤 면에서는 뭐 신중하라 내지는 이런 표현들도 조심스럽게 하지만 제가 말하는 부분 속에서는 뭐요? 지금 박정부 선생님이 유튜브라든지 또는 이런 생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증문즉답 이런 것들이 진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원리 교육이다. 근데 이 무료 교육의 원리가 그저 어찌 보면 지도자 교육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 교육의 가치를 폐매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 교육에서 제가 듣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 원리를 그저 값없이 공짜로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지도자 교육에 배우면 뭘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런 강의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지도자 교육의 강의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단편적인 치료 자리의 가치에만 목을 메인다는 거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리는 없는데
예를 들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최근에 올라온 질문 중에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아프다. 여기가 뭐 굽었다. 관절 변형이 왔다. 그러면은 원장님, 저는 왼발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을 치료하면 됩니까? 지압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답을 알아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 아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답을 원하겠지만은 그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다. 여러분들의 발전을 진보를 방해하는 거다. 인체파동을 하는 얘기 그렇잖아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오른쪽 새끼 손가락의 아픔을 왼쪽 새끼 발가락에서 자극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인체 파동 원리의 관점에서 또 제가 본 책에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했는데 맞습니까? 또 내지는 또 다른 이것보다 더 나은 베스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의 이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자리는 무수히 많아요. 방식으로 따지면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또 그런 나일의 방식으로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원리의 관점에서 파악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박정선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저도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지 않는 것은 답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답을 드렸다. 여러분들의 질문 속에서 아마 답은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부동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질문하는 것만 봐도 질문자의 수준을 알겠다. 질문자가 좀 공부를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지는 질문인지. 근데 그 아이가 지금 3살짜리 아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3살 무렵 아이들은 그 3년 동안 청각, 시각, 촉각으로 오감으로 받아들인 정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지 나름대로 정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남창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뭐한 얘기로 책을 보든지 또 내지는 제 유튜브를 다 보든지. 제가 20년 5월 한 15일 경부터 유튜브를 올렸는데 가만 올린 개수만도 지금 거의 한 7개월, 8개월 동안 500개가 넘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유튜브를 다 보고 나서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질문을 하셔야 된다. 내가 이렇게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제가 하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다 답은 책이나 유튜브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면 그 아이는 항상 외과 습관이 되기 때문에 3살부터 여기까지 가서 천재가 된다. 3살 시절에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규정 짓느냐에 따라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천재도 되고 바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이 성인들은 어떻게 할 거나 그렇게 교육받지 못한 지금 세대들은 어른들 어떻게 할 거냐 다시 3살 시절로 돌아간다.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그럴까 왜 그래야 하지 항상 왜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우리는 3살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근데 왜라는 것의 관점은 뭐예요? 그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왜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생각을 얘기하는 순간은 뭐예요? 틀리니까 주관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여지가 있는데 객관식으로 해버리면은 또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래요? 네가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출제자의 의도에서 봐라. 이게 이제 시험 볼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험도 이제 본고사도 필요하다. 주관식도 필요하다. 주관식이라는 과정은 뭐예요? 그 문제 풀이의 과정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답이 옳나 틀리냐만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예요? OX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정말 훌륭한 선생, 제대로 된 평가는 뭐예요? 답은 틀리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수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그냥 또 말하기가 쉬우니까 또 오해라든지 뭐 불공정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몇 번은 몇 번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건데 사람을 그런 틀 속에 가둬두는 그런 시험, 규정, 체제 속에서는 천재가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얘기가 또 이게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의 의미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인체파동 원리 또는 이 원리편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거든요. 그러면 왜라는 관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락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3살 시절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에 대한 물을 때 무조건 답을 주지 말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글쎄, 말 끝을 흐려라.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또 그래도 답을 안 한다면은 글쎄 너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한 번쯤은 의문형으로 물어만 주면 된다. 그럼 아이가 주저주저 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틀렸다 하더라도 설사 틀렸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답을 바로 주는 게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그 아이로 하여금 사고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방법, 3살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의 지식의 습득. 맞아. 남창규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남창규의 말이 진실이야. 이렇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정말 맞을까? 또는 정말 그럴까? 왜 그래야 하지? 한 번쯤은 왜를 생각하시라. 그걸 삐딱하게 보라. 이렇게 왜 항상 저렇게 항상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런 관점에서의 왜가 아니라 정말 저 이면에서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은 인체파동 원리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경우를 볼 때 우리가 보면 어떤 뉴스에다 그럼 이것이 조선일보냐, 보수 언론이냐, 경향신문 이런 한겨레신문 이런 진보 언론이냐에 따라서 그 논조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내지는 다시 말해서 굳이 이런 언론 매체가 어느 신문사냐라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보수의 관점이냐, 자유의 관점이냐, 진보의 관점이냐, 또는 좌파의 관점이냐의 관점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그래 TV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어, KBS에 나왔어, MBC에서 나왔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 그리고 이 뉴스의 생산자가 누구냐, 어떤 목적과 의도로 가지고 발표되었느냐라는 말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그게 삐딱하게 보라는 게 아니고 왜라는 관점에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